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혹시 영어쌤만 커피 줬어요? 여기 앞에 커피 엎질러진 자국이 엄청 남아있어서 나는 커피 안 주고 영어쌤만 커피 주고 혹시 그런 거 아니죠? 그러면 수업하고 자 이제 우리 내려갑시다. 농담이에요.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막 긴장을 해가지고요. 제가 그렇게 무서워요? 그냥 어떤 식으로 말을 해도 그냥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알았어요. 자, 이제 우리 52페이지 보세요. 자, 보시면, 글의 전개와 논리가 나오죠? 자, 여기 체크하시면, 진술의 유형이 설명, 논증, 묘사, 서사 4개가 있습니다. 자, 먼저, 진술의 유형의 설명, 논증, 페이지 52페이지. 자, 설명, 논증, 묘사, 서사 4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설명이라는 말 자체, 제일 중요한 핵심 하나만 뽑습니다. 이 페이지 자체를 시험장에 못 갖고 가죠. 그래서, 이거 여러분 책 자체가 이걸 시험장에 못 들어가니까 내 머릿속에 정리해야 되잖아요. 자, 설명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해시키는 글입니다. 그 다음에 논증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설득하는 글입니다. 다음에 묘사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그림 그리듯이라는 거고요. 서사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이야기, 사건 자체가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하셔서, 자, 일단 먼저 설명, 논증, 묘사, 서사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어들 쓰든지 아니면 찾든지 알아서 하시고, 자,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 얘기해줘요. 내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이해시켜줘요. 이런 글 어떤 글? 설명.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논증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몰랐습니다. 그러면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여기서 쫙 보여주는 거 무슨 글? 자, 묘사적인 글. 다음에 어떤 사건 자체를 보여줘서 그러면 서사. 아셨죠? 이제 줄 긋고 봅니다. 자, 설명. 어떤 내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객관적 입장에서 풀이하여 밝히는 진술이다. 설명의 대상은 개념이나 성격, 해명, 원인의 규명 등 주로 주시적인 것들입니다. 아래쪽 가시면 생물이 지닌 여러 가지 모양, 크기, 성질 등 고유한 특질을 생물의 형질이라고 하는데 사람을 비롯하여 모든 동식물의 자손은 어버이의 형질을 담는다. 이와 같이 어버이 형질이 자손에게 물려진 현상을 뭐라고 한다? 유전. 여러분 유전 몰랐죠? 오, 이게 유전이었구나. 나도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자, 유전입니다. 유전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려오세요. 논증은요,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에 독자가 동의하도록 논리적으로 증명하거나 옳고 그름을 밝히는 진술의 유형인데요. 제일 박스의 제일 아랫줄 가세요. 자, 그래서 제일 마지막 두 줄 우리는 표준어를 올바로 익혀 정하여 놓은 규범대로 바르게 지켜나가는 일에 앞장서 할 것이다 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논증입니다. 넘어가죠. 묘사. 묘사란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는 건데요. 아래쪽에 박스 오세요. 자, 박스 오시면 최희경 씨 소유의 깃틀집은 이렇게 사진을 찰칵 찍어놓은 것처럼 아니면 그림을 착 그려놓은 것처럼요.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묘사적인 글이고요. 다음에 서사는요.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 사건을 보세요. 을지문덕은 군사를 내어 사면을 공격했고 우문술은 싸우다가 도망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사건을 보여줬습니다. 문제 풀죠. 실제로 문제가 나오지 않느냐. 이게 우리 모든 시험에 중요한 관건이니까요. 시험에 나오지도 않는데 혼자 열심히 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거고 시험 문제 나오긴 나왔는데 어떤 방식으로 나온지를 모르면 또 그것도 소용없는 거고요. 자, 도대체 논증, 설명, 묘사, 서사는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을까요? 아래쪽 가면 김유정의 작품입니다. 보실래요? 아주 못생긴 나의 아내 똘똘이 나것보다 제법 큰 채를 했는데요. 이마는 훌떡 까졌고 양미간은 멀어요. 자, 그리고요. 나의 아내는 맛이 없고 아기자기한 맛도 없고 둥글럽적 내려온 하관에 멋없이 쑥 내민 것이 그의 입이다라고 돼 있죠. 자, 아내의 얼굴을 그림을 그리듯이 보여줬죠. 그럼 이건 뭡니까? 묘사적인 글이다라고 할 만하죠. 자, 이제 54페이지 가면 55페이지 가면 글의 전개 방식이 나옵니다. 자, 정태적 전개 방식과 동태적 전개 방식이 있는데요. 사실 여러분 설명, 논증, 묘사, 서사보다 우리 시험에 더 잘 나오는 게 바로 지금부터 여러분이랑 저랑 공부하려고 하는 동태적 전개 방식과 정태적 전개 방식입니다. 자, 정이란 말 자체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실제로 이제 고요하다는 의미와 고요할 정자입니다. 동이란 말 자체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움직임이 있다, 움직임 없이 고요하다는 자체는 이제 별 의미 없이 그냥 시간성을 무시하느냐, 시간성이 있느냐 가지고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일단 먼저 시간성의 유무를 가지고서 만들어놨는데 정말 중요한 건 동태적 전개 방식에는 서사, 과정, 인과 3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태적 전개 방식에는 비교, 분류, 대조, 분석, 유추, 분석 하면서
그래서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합의 원소가 딱 두 개였을 때 숫자가 더 작은 걸 외우시는 게 나아요? 숫자 더 많은 걸 외우시는 게 나아요? 숫자 더 작은 걸 외우시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서사 과정 인과는 무조건 3개 묶여 있습니다. 무조건 시험 문제 낼 때 3개 묶여 있으면 선택지 4개짜리 시험 문제 내기 정말 좋아요. 그래서 다음 중에서 전개 방식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나왔는데 자 1번 서사, 2번 과정, 3번 인과, 4번 비교 이렇게 나왔는데 전개 방식이 다른 하나는 이라고 나오면 다 다르구만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공부할 때는 감각적인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효율적으로 공부하는 이런 센스들도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치 쫙 채서 더 정태적인지 동태적인지 물어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먼저 기준을 잘 잡아주세요. 자, 동태적 전개 방식 3개 있습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 하시죠. 시작. 서사, 과정, 인과, 유성 보이세요? 서사, 과정, 인과 따라서 하세요. 쫓아갑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서사, 과정, 인과라고 이제 이 3가지 공부 꼭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자, 서사라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과정이라는 것은 어떻게를 가지고 따지는 거고요. 인과라고 하는 것은 왜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썼느냐. 자, 현재 사건 자체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것이 이루어지게 됐는지를 보여주는 것 과정이고요. 왜라고 하는 걸 물으면 이제 인과입니다. 그래서 서사, 과정, 인과를 여러분이 이제 일단 먼저 그것을 이제 구별을 할 줄 알면 나머지 이제 정태적 전개 방식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자, 서사는 그 자체, 상황 자체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을지문덕은 우문수를 굉장히 크게 격파했다라는 사건 자체에 중점을 두는 것은 바로 서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정은요, 어떤 방법을 거쳐서 제일 첫 번째 뭐 이쪽 왼쪽을 먼저 치고 가운데를 치고 마지막을 쳐서 다 죽였다 뭐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 과정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됩니다. 김치찌개를 끓일 때 어떻게 끓일까요? 일단 먼저 냄비 뚜껑을 여시고요. 김치 넣으시고요. 물 부으시고요. 냄비 뚜껑 닫으시고 가스불 켜세요. 이러면 김치찌개 됩니까? 어쨌든 김치찌개는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과정인데요. 내가 그렇게 해서 끓여놓은 김치찌개를 식구들이 먹더니 막 다 토했다. 그리고 나를 피했다. 그 다음부터 왜 나를 피하는 것일까? 왜 안 먹는 것일까? 그 원인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건 뭐예요? 바로 인과가 되겠죠. 그래서 서사 과정 인과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 바로 이거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서사 과정 인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정태적 전개 방식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정의라고 하는 거죠. 정의는요. A는 B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A항과 B항이 이렇게 있는데 A 이퀄 B 또는 A는 B인데요. A와 B 자체가 서로 동등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는데 먼저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어라고 했을 때 자, 언어는요. 자, 이제 실제로 이제 언어라는 자체는요, 예술은 예술인데, 이제 문학은요, 자, 문학은 예술은 예술인데, 뭘로 나타내는 예술이다라고 해서, 언어로 나타나는 예술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이걸 썼을 때 더 작은 개념, 종개념을 앞에 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예술이다라고 했을 때요, 다른 예술가, 이제 종개념이 있어요. 여기는 유개념이 있습니다. 저 작은 개념과 큰 개념이 각각 따로 있는데, 자, 작은 개념, 큰 개념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바로 다른 종개념과의 차이점 종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차 플러스 유개념으로 진술되고 그 다음에 이때 종개념과 종차 플러스 유개념은 이퀄 상태가 돼야 돼요. 이 두 개의 상황이 이퀄 상태가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문학은 뭐 선율 예술이다 이래도 안 되죠. 문학은 몸짓 예술이다 해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현재 이 두 개의 상황이 이퀄이 돼야 되는 것 자체가 바로 정의입니다. 그래서 정의라는 자체는 종개념 이퀄 종차 플러스 유개념 이렇게 진행되고요. 종개념과 유개념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게 괜찮아요? 자, 유개념이 조금 더 큰 개념,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종개념은 더 작은 개념, 하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종개념과 유개념 차이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냐 이것만 구별만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여러분이 보고 있는 55페이지 가운데 이렇게 박스를 보시면 정의받는 부분, 이퀄 정의하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사람은 말하는 플러스 동물이다라고 하는 것 정리하시죠. 자, 이제 56페이지 가셔서 상술은 그대로 말 그대로 알기 쉽게 자세히 풀이하는 겁니다. 상술은 알기 쉽게 풀이해주는 건데요. 했던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면서 조사나 여러 가지 이제 상세 정보를 조금 더 플러스 해주는 겁니다. 가달락 좀 보시죠. 말은 사람의 생각이
감정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음성 기호가 조금 더 짧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나달락을 봐요. 같은 내용인데 조금 더 문장이 길어졌어요. 더 상술되고 있단 말이에요.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날 때, 어떤 느낌이 피어오를 때 그것을 말소리를 통하여 밖으로 드러내는 연모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달락과 나달락 중에 누가 더 길게 자세히 설명돼 있습니까? 나달락이. 이렇게 길게 자세히 설명돼 있으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한다? 상술이라고 한다. 아셨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 참 많이 나왔었던 게 비교, 대조. 최근에 잘 나온 게 유추.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자고요. 비교, 대조, 유추를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이 시간 끝나고 나서 다시 비교나 대조나 유추 때문에 고민하는 일 없도록 합시다. 자, 이 정말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 절대 수업 빠지지 않고요. 책상에 앉아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세요. 내 몸을 강의실 안에 쫙 가둬두고 나면 그게 여러분 모여서 나의 나중에 후대 결과가 됩니다. 나중에 결과가 발생했을 때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잘 생각해보면 그 전에 어떤 분명히 내가 공부 안 했던 시점이 있었거나 아니면 뭔가 비어있는 시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없이 결과가 느닷없이 탁 발생하는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여러분은 하나 한 시간씩 다 성실하게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는 말 안 해도 뻔하죠. 눈에 훤합니다. 전부 다 여기다 이렇게 딱 공무원이라고 써붙이고 지금 앉아있어요. 희한하게요. 공무원 학원에 오기 전에는 되게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공무원 학원에 딱